여러분, 최근 태국이 정말 끔찍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 아시나요? 관광산업이 국가 수익의 20%에 육박하며 관광업 고용 인력이 약 437만 명인 관광으로 먹고 살고 있는 태국이 이번 추석 시즌에 한국 때문에 굶어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한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북적북적해야 할 태국 공항이 지금은 자국민들로 발 디딜 틈도 없고 그나마 온 몇몇 한국 관광객들도 혼란스러워한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마야라고 해요. 태국에서 가장 큰 여행사 중 한 곳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올해 34이고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열심히 일해왔어요. 매일 아침 제 사무실 큰 창가에 서서 방콕의 바쁜 거리를 내려다보는데 그 풍경이 참 아름다워서 태국 관광산업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중요한지 매번 떠올리게 돼요. 창밖을 보면 거리에 늘어선 형형색색의 시장들이 보여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황금빛 사원의 지붕이 여기저기서 보이고요. 어디를 봐도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중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도 많죠. 이들은 태국의 경이로운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 오는 거예요. 아침에 커피를 홀짝이며 이 풍경을 바라보는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곧 다가올 추석 연휴 생각 때문이었죠. 추석은 한국의 추수감사절 같은 명절로 우리 관광업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매년 추석이 되면 수천 명의 한국 관광객들이 태국으로 몰려와요. 심지어 올해는 5일간의 황금 연휴이기 때문에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한국 관광객들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죠. 벌써부터 우리 호텔, 식당, 관광지가 얼마나 바빠질지 상상이 돼요. 이 많은 관광객 덕분에 우리나라가 많은 수익을 얻게 될 거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창가에 서 있으면 우리가 이뤄낸 성과가 자랑스러워요. 태국은 이제 전 세계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가 되었어요. 아름다운 해변, 맛있는 음식, 풍부한 문화, 그리고 따뜻한 환대까지 모든 걸 제공하니까요.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흘러갈 것 같았죠. 하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때 몰랐어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관광산업에 엄청난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는 걸 말이죠. 저는 그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 것도 모른 채 그냥 그저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회의도 가야 하고 이메일도 처리해야 하고 마케팅 캠페인도 계획해야 했죠. 모든 게 평소처럼 흘러갔어요. 사무실은 활기차고 모두가 다가오는 추석 시즌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우리 팀과 함께 한국 관광객들을 위한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특별 프로모션이나 투어 패키지를 논의하고 그들의 태국 여행을 잊지 못하게 만들 방법들을 찾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 이번 추석 시즌이 최고가 될 거라고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작은 경고 신호들을 놓치고 말았죠.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최근 뉴스를 더 꼼꼼하게 살펴봤다며, 그랬다면 무언가를 눈치챘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항상 지나고 나면 더 뚜렷이 보이는 법이잖아요. 저녁에 사무실을 떠나며 하루 일을 마쳤다는 만족감을 느꼈어요. 방콕 하늘이 아름다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며 해가 지고 있었죠.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가득했고 밤 문화를 즐기는 관광객들로 북적였어요. 이들은 사진을 찍고 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우리 도시의 활기찬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었어요. 집에 가는 길에 제일 좋아하는 망고 찰밥을 사려고 길거리 가판대에 들렀어요. 기다리는 동안 한국 관광객들이 신나게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은 이번 여행에서 갈 곳과 하고 싶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열정이 참 전염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번 추석은 정말 대단할 거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그때 제가 지금의 상황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들에게 다가올 일을 경고해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망고 찰밥을 즐기면서 활기찬 방콕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을 뿐이에요. 모든 게 완벽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그때가 바로 폭풍 전의 고요였어요. 태국 관광산업의 근간을 뒤흔들고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폭풍이었죠.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할게요. 지금은 이 평화롭고 낙관적인 순간을 즐기고 싶어요. 왜냐하면 때때로 큰 변화가 오기 직전의 조용한 순간들이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집에 도착해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 저는 미래에 대한 설렘을 느꼈어요. 앞으로 다가올 변화가 얼마나 클지는 전혀 몰랐지만 말이에요. 저는 그 징조를 미리 알아챘어야 했어요. 돌이켜보면 분명 신호들이 있었는데 당시엔 일에 몰두하느라 눈치채지 못한 거죠. 처음에는 작은 일이었어요. 마치 눈덩이가 산에서 굴러내리기 전 작은 돌멩이가 구르는 것처럼요. 어느 날 아침 책상에 앉아 예약 상황을 확인하다가 뭔가 눈에 띄었어요.
한국에서 들어온 예약이 조금 줄어든 거예요. 아주 미세한 감소였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게 했죠. 저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커피잔에 펜을 톡톡 두드리면서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무것도 아닐 거야. 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아마도 경제가 조금 안 좋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작은 감소는 꾸준한 하락세로 변해갔어요. 매일 아침 예약 상황을 확인할 때마다 제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던 거죠. 저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들의 답변이 모호했어요. 모두 괜찮다고 안심시키려는 말뿐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말 속에는 뭔가 찜찜한 느낌이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요. 그러다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낸 관광업자 민지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마야, 너 혹시 단속 소식 들었어? 단속? 무슨 단속?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민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여기 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 강하게 단속하고 있어. 근데 불법 체류자들 중에서 대부분이 태국인이야. 저는 속이 울렁거렸어요. 당연히 한국에서 일하는 태국인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죠. 비밀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들이 우리 관광산업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얼마나 심각한 건데? 저는 대답을 듣기가 두려웠어요. 민지는 전화선 너머로 길게 한숨을 쉬었어요. 심각해. 마야, 정말 심각해. 사람들이 여행을 두려워하고 있어. 한국인들은 올 추석 연휴에 태국으로 가기를 꺼려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에 있는 태국 노동자들이 얼마나 될까?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한꺼번에 돌아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짧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소식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민지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모든 한국의 사업 파트너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을 강하게 단속하고 있고 그중 다수가 태국인들이라고요. 저는 회사에 경고하려 했지만 상사들은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시적인 문제야 라고 했어요. 어차피 한국 사람들은 동남아 여행에 미친 사람들이고 다 예약할 거야. 곧 예약이 많이 들어올 거고 예약이 들어오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저는 뭔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조사를 시작했어요. 뉴스 기사와 정부 발표를 찾아보았죠. 그리고 제가 발견한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태국인 노동자가 몇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 어쩌면 수십만 명이 한국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 대부분이 불법으로 일하고 있었고 그들은 고국에서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관광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로 번질 거라는 걸요. 어느 저녁 사무실에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뉴스 알림이었죠. 그 제목을 보고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한국 불법 체류자 추방, 강력히 추진. 수천 명의 태국인 영향받아.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은 떨리고 있었고 기사를 읽는 내내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바로 그 순간 눈덩이가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 거대한 눈사태의 길목에 서 있었죠. 창밖으로 바쁘게 돌아가는 방콕의 거리를 내다보았어요. 여전히 밝고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곧 모든 것이 변할 것임을 알았어요. 폭풍이 오고 있었고 우리는 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불안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제 송환될까? 그들이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이게 태국 경제에, 나아가 우리의 관광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는 밤새 뒤척이며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로 괴로워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모든 것이 곧 변할 거라는 것. 그리고 예전과 같은 일상은 다시 없을 거라는 것이었죠. 수완나품 공항 도착홀에 서 있는데 눈앞에서 벌어지는 장면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추석을 맞아 들뜬 한국 관광객들이 몰려올 줄 알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한국에서 강제 추방된 태국 국민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중 대부분은 비자를 초과 체류했던 태국인들이었습니다. 군중 사이를 지나가면서 들려오는 대화의 조각들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줬어요. 태국에서 일할 때 월급의 3배는 벌었는데 한 젊은 남자가 걱정하는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그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울었던 것 같았죠. 또 다른 40대 여자는 작은 여행 가방을 꽉 쥐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어요. 이제 어떡하라는 거야? 빚도 갚아야 하는데. 그녀는 누구에게라기보다 공허하게 외치고 있었어요. 공기는 무겁고 절망감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찼어요. 마치 불안정한 기초 위에 지어진 카드집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 집은 불법 노동과 더 나은 급여에 대한 큰 꿈으로 세워졌던 것이에요. 목이 메는 기분으로 사무실로 돌아가면서도 휴대전화는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어요. 불안에 휩싸인 동료들과 파트너들에게서 온 메시지들 때문이었죠. 겨우 도착한 몇몇 한국 관광객들은 이미 계획을 취소하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너무 긴장된다는 이유였어요. 우리가 세심하게 준비한 추석 연휴 계획들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책상에 앉아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곳곳에서 보고서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부는 갑자기 몰려든 귀국자들을 처리하느라 분주했어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수년 동안 고향을 떠나 있었고 돌아갈 일자리나 집도 없는 상태였어요. 이미 사회복지 서비스는 한계에 다다랐고 이번 위기는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죠. 다른 지사에서 근무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옥 같아. 마야. 그녀의 목소리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일하면서 기술도 경험도 쌓았는데 여기에서 그 기대에 맞는 일자리는 부족해. 대부분은 지금 일자리에 너무 과분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 하루가 지나면서 더 걱정스러운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몇몇 귀국한 사람들은 단순히 일 경험만 가지고 온 게 아니었어요. 마약 활동이 증가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몇몇은 돈을 벌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에 손을 대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상황의 심각성이 완전히 실감났어요. 이건 단순히 우리 관광산업에 대한 작은 문제 정도가 아니었어요.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전면적인 위기였어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머물며 무언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있겠어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갑자기 일자리도 없이 높은 기대감만 가지고 귀국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방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 없었어요. 과연 우리의 관광산업이 이 타격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 돌아온 노동자들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경제와 이 돌아온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퇴근 준비를 하면서도 이번 위기는 태국에 다가올 더 큰 변화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한산했어요. 평소에 가득했던 관광객들의 활기찬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대신 길을 헤매고 있는 듯한 사람들 무리들이 보였어요. 아마도 더 많은 귀국자들이겠죠. 이제는 더 이상 익숙하지 않은 고향에서 길을 찾으려 애쓰고 있는 듯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제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과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신호를 놓쳤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어요. 내일은 새로운 도전이 올 것이고 우리는 그 도전에 정면으로 맞서야 할 거예요. 이번 위기는 우리의 시스템의 균열을 드러냈고 이제 그 균열을 고치는 건 우리의 몫이었어요. 마침내 잠에 들기 직전 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문제를 해결해 내겠다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모든 게 그냥 나쁜 꿈이었으면 했는데 눈을 뜨자마자 현실이 저를 다시 덮쳤습니다. 태국의 자랑이자 기둥이었던 관광업이 큰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보이는 숫자들이 충격적이었어요. 올 추석 연휴에 태국 여행을 예약한 한국인 관광객이 21%나 줄어든 거예요. 이게 작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건 엄청난 숫자예요. 퍼센트 하나가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의미하고 수많은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단지 관광객들이 줄어든 것만이 아니었어요. 더 큰 문제는 한국에서 돌아온 불법 체류자들이었죠. 그들은 온 도처에 있었어요. 길거리, 취업센터, 심지어는 정부 청사 앞에 텐트를 치고 있었어요. 이들은 더 나은 급여를 찾아 태국을 떠났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돌아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죠. 저는 정부 관계자들과 관광업계 사람들과의 끝없는 회의에 참석하고 있어요. 그 회의 분위기는 말 그대로 살벌합니다. 모두들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여 있었고 누구든 비난할 대상을 찾고 있는 중이죠. 특히 기억에 남는 한 회의가 있었어요. 다들 커다란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논쟁이 아주 격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호텔 소유주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일어나 이렇게 말했어요. 이 돌아온 사람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임금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들은 한국에서 일한 덕에 기술을 갖췄다고 하는데 대부분 기본적인 훈련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대답할 틈 없이 한 정부 관계자가 나서서 음울한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이건 단지 일자리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약 문제도 더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단지 일경험만 가지고 온 게 아니었던 거죠. 이 모든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답답하고 슬프고 또 걱정스러웠어요. 다들 한국이 우리 사람들을 내쫓았다고 불법 체류했던 근로자들을 탓하며 또는 우리 정부가 국내에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했다고 서로 탓하기 바빴어요. 하지만 이런 비난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죠. 저는 그저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우린 완전히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었어요. 누굴 비난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많은 태국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해외에서 일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봐야 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국 같은 나라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고민해야 했죠. 그들은 어떻게 강하고 다양한 경제를 구축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며 자리에 일어났어요. 실례합니다. 최대한 차분하게 목소리를 내려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계속해서 말했어요. 누구를 탓할지 찾기보다는 우리 사람들 중 왜 이렇게 많은 이들이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해외에서 일해야 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국과 같은 나라들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해요. 그들은 어떻게 강하고 다양한 경제를 구축했을까요? 잠시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혹시 너무 나섰나 싶어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이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들 제 말을 듣고 있었죠. 그중 한 정부 관계자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어요. 당신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네요. 그는 생각에 잠긴 듯이 말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당장의 위기만 신경 쓰느라 장기적인 대책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관광청의 한 여성도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단지 정상화되기를 기다릴 수는 없어요. 새로운 정상 상태를 만들어야 해요. 토론이 이어지면서 저는 한 줄기 희망을 느꼈어요. 어쩌면 이 위기에서 무언가 좋은 것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물론 쉽지 않을 것이고 금방 해결될 문제도 아니겠죠. 하지만 이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실제로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면 더 강하고 회복력 있는 태국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회의는 시작과는 다른 분위기로 끝이 났어요. 분노와 비난 대신 결의가 가득 찬 느낌이었어요. 우리 앞길은 험난할 것이지만 적어도 이제 올바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한국에 가서 더 나은 삶을 찾으려고 했던 태국인들을 생각했어요. 그들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가족과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떠났죠. 이제 그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쩌면 이번 위기에서 교훈을 얻고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그들이 더는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될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도 국내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제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가득했어요. 이번 위기는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줬지만 동시에 얼마나 회복력 있고 적응력이 뛰어난지도 보여줬어요. 이제는 이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낼 시간이에요. 위기가 닥쳤을 때 저는 한국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역사와 경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이것저것 찾아 읽기 시작했죠. 알게 된 사실은 정말 놀라웠어요. 불과 7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거든요. 그들은 끔찍한 전쟁을 겪고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대부분의 도시가 파괴됐고 경제는 엉망이었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고 그 결과 몇십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제를 가진 나라 중 하나가 되었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첫째로, 그들은 교육에 집중했어요. 정부는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했고 더 많은 학교를 세우고 많은 교사들을 양성했어요. 수학과 과학 같은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도록 장려했죠. 그 결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교육 시스템을 갖추게 됐어요. 다음으로는 기술과 혁신에 투자했어요. 정부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자금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고속 인터넷을 구축했죠. 사람들이 컴퓨터 기술을 배우도록 장려한 결과 삼성이나 LG 같은 한국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전자 제품을 만들게 되었어요. 또한 제조업에도 집중했어요. 처음에는 옷이나 장난감 같은 간단한 것들을 만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복잡한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한국 자동차와 선박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한국은 문화적으로도 강국이 되었어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 들어보셨죠? 이들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어요. 한류라고 불리는 이 문화 물결은 엄청난 수익을 가져왔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어요. 이 모든 것을 알아가면서 저는 태국과 한국 사이에서 비슷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부유한 문화와 근면한 국민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관광 산업에만 너무 집중해왔고 해외에서 돈을 보내는 노동자들에게 의존해왔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만약 우리가 한국처럼 할 수 있다면 어떨까? 만약 우리가 기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만약 우리도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키울 수 있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제품을 제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한국도 하루아침에 성공한 것이 아니잖아요. 수십 년에 걸친 노력과 똑똑한 계획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저는 태국도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는 학교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에게 기술에 대해 더 가르치고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장려할 수 있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작은 기업들을 지원할 수도 있고 우리 연예인과 예술가들이 세계 무대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저는 점점 더 신이 났어요. 지금은 위기 상황이지만 어쩌면 이 위기가 큰 변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 기회를 통해 한국처럼 강하고 다양한 경제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어요. 태국 전역의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태국의 기술 스타트업들을 돕는 자금을 마련하면 어떨까? 태국의 음악과 영화를 세계에 선보이는 큰 축제를 열면 어떨까? 글을 쓰면서 저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느꼈어요. 맞아요.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한국이 몇십 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부국이 된 것처럼 우리도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많은 노력과 변화가 필요할 테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성공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영감을 받았어요. 우리에게도 재능이 있고 창의성도 있어요. 우리는 단지 서로를 믿고 더 큰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면 돼요. 그날 밤, 저는 책을 덮고 컴퓨터를 끄면서 달라진 기분을 느꼈어요. 위기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기대감을 느꼈거든요. 우리는 새로운, 놀라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기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시작이 너무 기다려져요. 해가 떠오르는 도시를 바라보며 희망이 생겼어요. 나라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은 전쟁 후에 더 큰 문제들을 겪었지만 지금은 놀라운 나라로 성장했으니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태국의 특별한 점들을 생각했어요.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사원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는 태국 사람들의 성향까지요.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힘도 찾아가고 있었어요. 10년 후의 방콕을 상상해봤어요. 아마도 새로운 기술 회사들이 멋진 발명품을 만들고 있을 거예요. 태국 영화와 음악이 K-드라마나 K-팝처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지도 모르고요. 관광객들이 우리의 해변뿐만 아니라 태국의 혁신을 배우러 오게 될지도 모르죠.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고 변화가 너무 빠르게 일어난다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끔은 우리가 한국을 너무 따라가려고만 하고 있지 않나 걱정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불안감이 들 때마다 한국의 역사를 떠올렸어요. 한국은 힘든 시기에 포기하지 않았고 서로 협력하며 자신들을 믿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발걸음에 힘을 주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오늘은 태국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또 다른 하루였어요. 제가 그 일부가 된다는 게 너무 설레고 기대됐어요. 앞으로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어요? 미래는 밝았고 우리가 만들어갈 것이었어요.